19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작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역 당국이 현재 사태가 과거의 대구 신천지 사태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대구 신천지 때만 해도 대구 지역에서 한 7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경북까지 합치면 8천 명이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 감염의 누적 인원이 1,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산술적으로는 대구 경북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신천지 때는 동일 집단에서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도하고 방문자를 합쳐서 한 4천여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그중에 상당수가 그러니까 동질성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주지가 50%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는 반면에 한 1,400명 정도는 타 시군구에 거주를 하시고요. 그 중에는 또 이제 일부는 또 그러니까 600명에서 한 800명 정도는 주소지가 불분명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지역이나 아니면 그 집단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수도권 이외에도 다른 시군구까지 확산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이 굉장히 위험스럽다라고 얘기한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게다가 또 현재 수도권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이 과거 신천지 때 유행했던 그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돌연변이 관련해서 3월 달에 중국에서 처음 나온 유전형이 S형과 L형이었고요. 그 뒤에 나온 게 A, B, C 이렇게 분류를 할 때 A, B, C라는 유전형이 분류될 때쯤에 또 새롭게 나온 형태가 SVG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VG형이 지금도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분류하는 분류 체계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V형이 신천지랑 관련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행하고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전형이 이제 GH형에 해당한다. 그 일부 연구진에 의하면 전파력 6배 정도 뭐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H형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외 해외에서의 전파력을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해당 국가의 방역 조치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실제로 GH형이 V형보다 6배 정도 빠른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에서 이제 추정치로 봤을 때는 한 6배, 최대 6배 정도 빠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19일 0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일각에서는 3단계로 바로 갔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 왜냐하면 3단계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3단계로 바로 가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방역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도 다 함께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2단계 수준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향후 일주일 정도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주일 동안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거나 더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면 신속하게 3단계로 전환을 해서 방역 조치를 보다 더 강화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3단계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 2주가 좀 고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대구시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는데 이런 마스크 의무화 조치 다른 시군으로도 확대가 돼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급증할 때 이런 유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거든요. 그 뒤에 전국적으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보통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외라고 하더라도 공연이나 집회같이 다수가 모이는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떤 명시화한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하고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행정조치상의 주운에서 이걸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명시화한 것뿐인데, 근데 이게 관리 감독이 가능할까라는 실효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지켜봐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건당국에서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어떤 구석구석을 다 점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앞서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도 대중교통 탈 때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때 계속 다툼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한 조치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가 식당에서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어떤 손님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안 썼을 경우에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느냐. 오히려 손님들 간에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점주와 손님 간의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또 예외 조치가 그러니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로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예외 조치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할 때는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을 그 조항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효성에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이 소유가 또 경기권의 심각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그 파주 스타벅스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이제 확진자 한 명의 비말이 에어컨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에어컨 사용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요 에어컨 문제는 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발점은 중국의 한 식당부터 시작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폭염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예. 실제 에어컨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어컨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히려 낮은 온도로요. 예, 그러고 마스크 착용. 그래야지만 마스크 착용을 보다 더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더운데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쓰게 되는 어떤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에어컨은 가동을 하되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빠른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식적이라고 이제 어폐는 좀 있습니다만 발표된 게 러시아의 백신인데 일단 유효성이나 안전성 문제는 계속 있고요. 그 뒤에 실효성이 있거나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용화된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빠른 게 뭐 미국의 모더나나 아니면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먼저 승인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혹시 빠르면 승인은 받을 수 있는데 상용화돼서 공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일부 선진국들에서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우선 공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앞에 이제 백신이 공급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연내 승인이 되더라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10배 정도 더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변종이 나오게 되면 애써 백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물론 변종이 나오게 되면 그 과거에 지금 백신 개발하고 있는 백신주가 초창기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종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항체가 제대로 작용을 안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보호력은 가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사율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효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백신을 접종을 해서 치사율만 낮춰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크게 지금의 공포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백신이 만들어져서 상용화되고 우리가 접종을 맞게 되더라도
한동안은 마스크 착용 등은 네.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 개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수도권에 현재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국민들 모두의 협조와 또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